네, 안녕하세요. 뉴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13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역대급 급락장이 벌어지면서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코스닥 모두 다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늘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8% 넘는 하락폭이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코스닥도 7% 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요. 결국은 마이너스 7.01%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낙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장 뭐 사실 미국도 급락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장 개시 전에도 사실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 낙폭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연기금이 코스피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행히도 코스피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오늘 낙폭이 너무나 좀 큰 상황이었죠. 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경제 전망도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에까지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최근 있었던 급락, 오늘 있었던 급락에 영향을 줬던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은 코로나 계속적으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강한 확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다가 지금 WHO가 지금 팬데믹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유럽발 입국 제한까지 거는 바람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가장 또 큰 문제로 좀 다가오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 사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동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선 나왔었지만 왜냐하면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거에 실질적으로는 위치하고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통화 정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좀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다음 달이죠. 다음 주입니다. 17일에서 18일까지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다음 주 초반도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말에도 어떤 이슈가 터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초반은 조금 리스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격적인 베팅 절대 안 되고 지금은 현재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7일과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도 말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은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만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적 완화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통화 정책보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재정 정책, 뭐 양적 완화 같은 재정 정책이 훨씬 더 경기 부양이라든지 증시에는 훨씬 더 회복세를 더 빨리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던 통화 정책보다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흘러나와줘야 된다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일단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 정도 낙폭은 빠르게 또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같은 것들을 좀 매입을 하게 되면요. 또는 일단은 양적 완화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 유동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도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좀 더 부양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주 중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와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한 증시 하락 압력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했지만 반등을 위한 필요 요건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좀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사우디라든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일단은 감산의 합의를 좀 하지 않았죠. 특히 러시아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돼야지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역시나 증시 반등에 실마리가 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좀 돼야 됩니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 좀 나와줘야 또 반등을 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도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추가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필요 조건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600선까지도 사실 열어놓긴 해야 됩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면서 급락장이 나왔을 때요. 보통 2년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락이 나오더라도요. 그래서 그 지금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는 1600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했을 때 최소 우리가 1600선까지도 조금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추가 매수는요. 철저하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요. 오히려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안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절대적으로 지금은 반등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특정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뭐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뭐 교육주도 오늘 좀 올랐었죠. YBM넷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요. 오늘 또 뭐 시효제 관련된 것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 나왔던 몇몇 종목들만 좀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코로나 관주로 묶였던 종목들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교육주도 있었고요. 뭐 웰크롬 같은 이런 마스크 관련된 예방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택근무 종목들도 올라갔었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테마로 묶이면서 수급이 올리게 되고요. 이러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장기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4거래 5개월 이상 정도 급등이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들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꺾이면서 급등했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오히려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초반 올라타지 못하면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종목이라고 해서 월요일 날 빠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를 쫓아내실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확실하게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즉 특히 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인분들은 사실 장중에 매매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현업하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 상황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테마주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합니다. 너무 급등폭이 크기 때문에 순식간에 몰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종목은 더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0% 이상 갔던 종목들이 진짜 제가 10년 넘게 일해오면서 거의 보지 못했던 상황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종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진 종목들
급등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고요. 확실한 손절가를 정해 놓으시고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좀 많고 해서 현금화를 시키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재무를 보셔야 됩니다. 실적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여유 자금이라면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반등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이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등 시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고 단순히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또 올라가면서 자기자본 이익까지도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실적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을 하셔야 해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수익을 더 빠르게 가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실적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베팅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목들은 사실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많지가 않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여러분들과 기민하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종목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요. ETF를 좀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ETF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어떤 특정 기초 상품이라든지 어떤 지수라든지 또는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품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베팅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덱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상품인데 이 코덱스 만약에 200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1% 올라가게 되면 약 1% 정도 올라주고요. 반대로 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1%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지수에 연동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와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죠. 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약간 기관이라든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낙폭을 많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사실 매수하기는 좀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일단은 지금 워낙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사실 너무나도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ETF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진행해 놨습니다. 레버리지는 코덱스 200 상품보다 2배 정도 더 움직임이 변동성이 큽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1% 정도 오르면요. 한 2% 정도 올라주는 게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코덱스 즉 ETF 상품주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과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2배 연동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조금씩 넣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100%다 여러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또 분할 매수로 가셔야 돼요. 완벽하게 증시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는 한은 언제든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코덱스도 완벽하게 없어졌을 때는 공격적 베팅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주 공격적인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3분할 또는 4분할 정도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 번에 다 사는 전략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있어요. 자,
유가와 연동되는 상품인데요. 역시나 코덱스 상품 중에 WTI 원유 선물이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와 연동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죠. 원유 감산에 대해서 오펙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감산에 굉장히 동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락도 상당한 문제죠. 하지만 역대급으로 단기간 내에 엄청난 하락폭을 좀 보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굉장히 싼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유가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가도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석유 관련된 패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저유가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사우디도 좋지 않고요. 러시아도 좋지 않습니다.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저유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싼 값에 팔아야 되죠. 제품들을.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이 정도까지 급락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거기다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이슈까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는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각국들, 산유국들이 지금 다시 한번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오펙의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감산을 한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이미 유가가 내려갔다는 것이 일단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공조를 통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분명히 흘러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한 합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내용들이 들리면 그때 코덱스 WTI 원유물, 즉 유가 상승에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상품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분할 매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가가 이제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이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최소 빈 2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종목들은 개별 리스크도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수급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개별 종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ETF 쪽으로 상당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ETF 쪽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베팅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철저하게 방금 말씀드린 두 상품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유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방금 보여드리고 있는 코덱스 WI 원유 선물 즉 유가의 연동해서 올라가는 상품인 이 ETF 상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품은 역시나 단기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ETF 상품은 크게 급등락이 나오지 않거든요. 시장 자체가 이번에 오늘이나 어제 같은 데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상승할 때보다는 사실 상승폭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ETF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면 앞으로 언젠가 또 급락장은 나옵니다.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서 일반 주식들과 함께 병행해서 운용하는 법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다음 또 미래에 또 향후 급락장이 나왔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ETF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계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장 너무나 힘든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요. 좀 힘내시고요.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FOMC 때 좋은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거나 또는 지금 메인 페이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카톡방을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9일날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날 무료 카톡방을 오픈을 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궁금하신 점들, 뭐 종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하게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